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3년 전이긴 하지만 제가 외국계 기업에서 서류 합격하고 면접까지 통과하게 된 썰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턴이나 신입 지원 시 서류의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사실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도 어려운데 어떤 글이든 이거를 읽을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실무진 분들이 면접을 보고 서포트를 해줄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많이 서류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시죠. 특히 지금 일손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포지션을 뽑는 거면 그 바쁜 와중에 그런 서류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간결하고 잘 읽히게 내용이 집약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집약적으로 나를 표현하려면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고 내 장점이 뭔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예를 들자면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차장님께서 면접이나 서류가 어땠는지 이런 피드백들을 바로 주셨었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을 항상 제 개인 블로그에 비밀글로 올려놓기 때문에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던 내용은 일단 서류, 신입일 텐데 자신의 장점을 1. 목표 지향적 and 논리적 사고 2. 공감 능력. 약간 딱딱 리스트업을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사례를 한 두세 줄? 맥시멈 세 줄로 썼었어요. 그래서 그 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신입사원은 추상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약간 꾸며내기 바쁜데 저는 그렇게 간단 명료하고 집약적으로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되게 좋게 봐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례라 하면은 인턴 경험? 나 인턴 경험 없는데? 뭐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경험이 없으셔도 나의 장점이나 나의 성향을 마케터가 꼭 필요한 성향이 뭘지 생각해보고 그런 성향들을 매칭해서 일하는 경험이 아니어도 내가 살면서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녹여서 간단하게 잘 읽히도록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문 이력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혼자 준비하셨나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인턴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인턴을 할 때 회사 사람들한테 여러 조언들도 받고 또 뭐 구글이나 링크드인에 보면 다른 사람들 이력서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식의 구조로 쓰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참고했던 것 같아요. 팁 같은 거는 내가 한 일 아니고 좀 막 부풀려서 쓰는 거 그런 것들은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면접에서 분명히 물어볼 거고 신입인데 이 정도의 레벨의 일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부풀리기보다는 내가 그 중에서 온전히 맡았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푸는 거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내가 지원하는 회사나 어떤 직무 포지션에 따라서 이력서는 조금 맞춤형으로 수정해 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그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관심 있는 비즈니스 분야 좀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거에 연관된 나의 경험을 쓰면 더 관심이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면접, 대망의 면접이죠. 저는 그때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다 블로그에 적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질문들을 한번 A4 용지나 컴퓨터로 워드로 쫙 적어보시고 스스로 답변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블로그 글을 같이 보면서 얘기해보도록 해요. 일단 가장 첫 번째 떨리는 질문이 뭐였냐면 인턴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사실은 그냥 자기소개가 아니라 인턴한 경험을 바탕으로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직무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일을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험을 설명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이 순서대로 진행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조금
한 중간 정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걸 영어로 답변을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질문 하나는 영어로 답변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하면서 극심하게 좌절했던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엄청 극심한 좌절을 했나 싶었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취업 관문에서 많이 부딪히고 그러면서 힘들었지만, 내가 이거를 좌절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걸 내가 극복을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서 인턴 경험할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직면했는데 이렇게 풀어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상무님께서 엄청 힘들었던 거는 아니었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무서웠어요. 어느 정도의 힘든 거를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 팀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못 해봤을 수도 있다,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베네핏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직업이. 박스 테이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 잡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다섯 번째는 제휴사들과 많은 미팅을 할 텐데 때로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입사한 다음에 어떤 제휴사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그건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설득하는 방법, 서로 같이 윈윈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 그런 걸 잘 말씀드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가 상상하는 앞으로 나의 5년, 10년 후가 어떤지, 무엇을 할 것 같은지. 근데 이거는 굉장히 티피컬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년이랑 10년을 각각 나눠서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는 잘 몰라가지고 5년 후에는 BM이 될 것 같고 10년 후에는 지금의 상무님이 모든 카테고리 매니징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마케팅으로 쭉 커리어를 밟아 나가겠다라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고요. 일곱 번째는 일을 통해서 내가 제일 크게 얻게 된 케이퍼빌리티는 뭐냐, 그런 스킬이 뭐냐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또 여덟 번째는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인가, 본인이? 이거는 정말 저희가 워낙 일이 다이나믹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거나 시간이 촉박한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꼼꼼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가진 그 브랜드, 제가 지금 지원했던 그 팀의 메인 브랜드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어요. 경험을 해봤냐?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왜 좋은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저는 이게 좀 키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영국에 있는 땡땡땡 제품을, 땡땡땡 브랜드를 한국으로 들여오려고 한다. 근데 BM, 그러니까 즉 제 팀장님은 아무 조언을 안 해준다라는 가정하에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볼 것 같은지, 그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마케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 그런 걸 질문하시는 것 같았고, 그때 제가 답변했던 내용이 상무님도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주셨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부분에서 점수를 땄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이제 보통 마케팅이라고 하면 홍보하는 활동, 캠페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사실은 마케팅이 그런 것들은 정말 끝단에 있는 거고, 제품을 개발하는 거랑 수입국이랑 커뮤니케이션 해서
그리고 영업팀이랑 물류팀이랑 볼륨 같은 것들을 취합해서 이게 비즈니스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런 많은 과정들, 그러니까 제품을 론칭하기 전까지 거의 한 80% 이상이 그런 밑단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항상 설명하시기를 마케터는 호수에 떠있는 백조 같다. 백조 아래는 발이 막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위에선 되게 막 우아하고 고귀해 보이고 막 좋아 보이고, 그런데 그 아래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는 직업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케팅에 대해서 알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고, 그때 저는 이거를 수입을 일단 할 수 있을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성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수입하는데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수입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들여온 다음에 실제 마켓에 론칭하기 전에 여러 호피나 기본적으로 아시는 마케팅 전략들, 그런 걸 통해서 소비자들 조사해서 론칭했을 때 어떤 포지셔닝 가져갈 건지를 플래닝을 한 다음에 론칭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BM이 아무 조언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라고 하시다 보니까 약간 나 혼자서 이거를 과연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겁을 처음엔 좀 먹었어요. 어느 범위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모르겠다, 그냥 내가 CEO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 제품 들어서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바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끝나고 질문 같은 거 하잖아요. 일단 항상 저는 데일리 루틴이 궁금하더라고요. 내가 딱 출근하자마자 9시부터 뭘 하고, 오전에는 뭐 하고, 오후에는 뭐 하고, 정말 그 실제 내가 담당할 업무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 거를 여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차장님께서 아침에 갑자기 뭐 미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 갑자기 뭐 홈쇼핑에 우리 제품을 론칭해야 될 수도 있고, 제품이 오다가 shipping이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상황들, 굉장히 다이나믹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거를 이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면접이. 회사가 너무 좋아 보였고, 저는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한테 뭔가 좋은 조언은 받고 내가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지금 BM의 입장에서 저에게 조언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어떤 건지 이걸 여쭤봤어요. 딱 한마디 하시는 게 일을 많이 해보는 거, 계속 도전해보고 경험해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제 MBTI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제 MBTI는 ENFP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실제 서류와 면접 후기들이 여러분께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여러 질문들을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브마로그 시작한 게 제 첫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서 저의 마케터 커리어 과정이 약간 눈에 보이는 그런 채널입니다. 옛날 영상들 보니까 너무 오글거리기도 하고 정말 내가 어렵구나, 풋풋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제가 3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나 제가 아는 범위가 3년 전보다는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앞으로도 차근차근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늦어지는데도 이렇게 잊지 않고 봐주시고 또 라이크 눌러주시고 구독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